경기도 광명시가 각종 사업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원탁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과제가 된 기후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민선 7기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또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좀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간의 좀 시간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를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시민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그 공약한 것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일을 진행할 때 저희가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무엇보다 민선 7기에 시민과 함께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시민들과도 많이 교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임기 초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시정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 행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취임 후에 일자리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평범한 시민들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또 함께 모아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책 제안을 해주는데 사실은 공약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시민들이 제안한 그런 정책 사업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보니까 지자체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을 하셨어요. 그린 뉴딜 분야에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시대적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적 가치이지 않습니까? 네. 취임하자마자 기후 에너지과를 신설을 하고 또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롯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시민들과 함께 그 시민 그 햇볕 발전소를 만들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또 친환경 차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5도씨 기후 의병대 모집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를 1.5도로 이렇게 떨어뜨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도씨 기후 의병대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900명 정도가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기후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하는 그런 의병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로부터 탄소 중립 실천 운동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이 미래 사회에도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또 광명하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연속으로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을 또 받기도 했다는데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청년들 덕분입니다. 아, 네. 예, 청년위원회를 50명을 구성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5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정말 자주 회의하고 토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청년 수기 예산제라는 걸 통해서 매년 50억 정도의 예산을 청년들이 직접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청년위에서 결정해 주신 청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 평생학습원에 청년센터도 만들고 청년예술 창작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간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청년들을 위한 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명시는 이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재개발 등 이런 분야에도 또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그 3기 신도시로 광명 시흥지구를 발표했는데 네. 수도권 지역의 가장 큰 3기 신도시입니다. 약 380만 평을 지정을 했는데 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광명시는 현재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의 74만 평, 그리고 구름산 환지 개발 사업이 약 24만 평, 광명 동굴 앞에 문화복합단지 17만 평, 그리고 또 하안동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약 18만 평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합해도 약 130만 평이 되는데 이런 새로운 신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1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해제된 지역에 공공재개발 사업으로도 2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약 절반 정도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미래도시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구도심과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광명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광명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많은 협력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광명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기존의 재난대책위원회를 일상회복위원회로 전환해서 각 실국별로 해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시가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시민안전대책위원회에서 마스크 쓰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방역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생활방역위원회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회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마스크 쓰기 실천과 손 씻기 운동과 일상적인 생활 방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노력을 해자라고 오늘 제안을 좀 드렸고요. 광명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백신 접종도 지금 1차는 83%, 2차는 79%까지 했는데 전국 평균 2% 앞서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진행하면서 네. 시민과 함께라는 말이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시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그리고 광명 시민께 한 말씀 한다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열심히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생활 방역 함께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요. 광명시가 새로운 도시 개발과 또 새로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